여러분, 쿠팡 본사 임원이 직접 판매자 사무실을 방문하는 일 흔할까요? 제가 예전에 처음 월 매출 1억을 찍었을 때 쿠팡 로켓크로스 패션팀의 임원분이 이 총괄 매니저랑 같이 저희 사무실의 문을 직접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바닥에서 14년 동안 온갖 플랫폼 다 겪어본 저한테 당시 후발주자였던 그로스에 제발 입점해달라고 영업하러 오신 거죠. 그때 받은 명함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3년쯤이었는데 이 임원분이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라 저도 내심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뭐 듣기로는 그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에 있다가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 R 발음이 완전 뭐 네이티브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쿠팡 본사에서 직접 찾아와 제안할 정도의 매출을 내던 제가 왜 로켓크로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누구보다 신중하라고, 아니 어떨 때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있을까요? 여러 유튜버들이 크로스 돈 된다고 무조건 하라고 강의할 때 14년차 베테랑인 저는 제가 느낀 쿠팡 크로스의 진짜 민낯, 오늘 여러분께만 허심탄회하게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부업을 찾고 계신 분들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무조건 마주치는 컨텐츠 중 하나가 바로 쿠팡 로켓 크로스죠. 관련 영상 몇 개 봤더니 나도 해볼만 한데 하고 관심은 생겼는데 막상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든든코치입니다. 쿠팡에는 쿠팡 로켓, 크로스, 윙이라는 이 세 가지 판매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쿠팡 로켓은 우리가 쿠팡의 제품을 납품하고 쿠팡은 우리의 제품을 매입하는 형태로, 쉽게 말해 쿠팡이 우리 물건을 사가는 겁니다. 재고 소유권이 쿠팡으로 넘어가는 거죠. 파란색 로켓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매입한 이후에는 쿠팡이 알아서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고 배송하고 이 CS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납품만 하면 끝이라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엔 이유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죠. 이 편한 만큼 수수료가 셉니다. 저도 쿠팡 로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략 한 40%가 넘는 엄청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템을 제안하면 쿠팡이 승인해주는 시스템인데, 뭐 일단 만원짜리 제품이 있다고 보면 6,000원 정도에는 납품을 해야 승인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진과 비용을 다 더한 후 6,000원에 납품하려면 3,000원? 뭐 정말 적어도 4,000원 정도의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 만원이라는 판매가 대비 원가율이 대략 30% 정도 되는 것, 생각보다 빡셉니다. 쿠팡 크로스, 혹시 3P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자 물류대행, 즉 이 배송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걸 말하는데요. 쿠팡 크로스는 우리가 쿠팡 물류창고에 우리 제품을 입고시켜 놓고 쿠팡의 로켓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배송해주는 형태입니다. 배송만 쿠팡이 해주는 것이고, 뭐 상품 등록, 판매, CS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쿠팡의 배송만 아웃소싱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오렌지색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쿠팡 기본 수수료 한 11% 정도의 입고비, 검수비, 보관비, 포장비, 출고비, 반품비, 이런 물류비들이 더해집니다. 쿠팡 윙은 일반적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11번가, 지옥션 같은 오픈마켓의 형태입니다. 누구나 팔 수 있게 열려 있어서 오픈마켓이라고도 부르죠. 쿠팡 윙은 모든 것을 판매자가 해야 합니다. 원래는 쿠팡 이 윙 베이스에 쿠팡 로켓만 있었는데, 쿠팡이 로켓을 키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매입을 진행했고,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누적되다 보니 과재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로켓 크로스입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이었던 거죠. 이 로켓은 안 팔리면 쿠팡 손해지만, 크로스는 안 팔려도 쿠팡은 보관료를 받습니다. 즉 쿠팡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이 크로스가 생기면서 쿠팡 로켓팀과 크로스팀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크로스가 후발주자이다 보니 기존 로켓에서 잘 파는 셀러, 윙에서 잘 파는 셀러들을 영입하기 위해 엄청나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크로스팀과의 미팅도 해봤던 것이고요. 자, 짧게 쿠팡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럼 과연 쿠팡 크로스는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켓 배송?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무따 반품입니다. 이 원사이드한 아무따 반품은 소비자에겐 가장 큰 장점이지만 판매자에겐 가장 큰 단점이자 허들인데요. 뭐 반품이야 어느 온라인 플랫폼에 다 존재하지만 이 쿠팡 크로스의 반품은 더 크리티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품을 직접 받으면 우리가 보낸 제품이 그대로 잘 돌아왔는지, 다시 재판매가 가능하게끔 이 양품화가 가능한지 등등을 체크할 수 있지만, 쿠팡 크로스는 쿠팡 물류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한번 팔렸다가 반품되면 쿠팡에서 이 상품을 반품 상, 중, 하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가격 할인을 한 다음 재판매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판매, 반품을 몇 번 돌면 상품 완전 넉마가 되고 배송비, 반품비가 누적돼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은 원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을 입고한 후에 일정 기간은 보관비가 무료지만 그 이후에는 보관비가 발생하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무료 보관 기간 동안 판매될 물량 정도만 입고시키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입고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낸다고 막 금방
금방금방 입고를 잡아주는 것도 아닌데다가 품절이 발생하면 이 상품의 노출도가 확 줄기 때문에 이 입고 타이밍 재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튼 이 무료 보관 기간이 지나도 안 팔리는 제품은 다시 회수해서 받아서 양품화한 후 다시 입고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제품 회사에서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니트 바지를 판매했었는데 나중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회수를 받아보니까 컬러는 비슷한데 얇은 저품질의 다른 바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산 건지 누가 반품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따지지도 못합니다. 이걸 쿠팡에 클레임하면 되는데 이게 뭐 양식에 맞춰서 뭐 제출해야 되고 CCTV 증거니 뭐니, 거기에 드는 품을 생각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한테 간식 같은 거 돌릴 때 쓰는 그 귀여운 폴리백 같은 거, 그게 개당 단가가 싸니까 보통 10개, 20개 이런 묶음으로 판매하는데, 그런 거 나중에 반품 들어와서 확인해보면 거기서 두세 개씩 빼서 쓰고 나머지만 반품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쿠팡 반품팀에서 이 제품의 원단이라든지 묶음 상품의 정확한 개수라든지 이런 거 세밀하게 체크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네들 제품도 아니니까요. 크리스마스나 추석 같은 특수 시즌은 진짜 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사서 분위기 내고 사진 찍고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보내고 나서 반품, 추석 때 애들 한복 사서 최대한 깨끗하게 입히고 지나고 나서 반품. 진짜 인류의 박살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수 배송비 내고 집으로 가져와서 다시 검수하고 뜯어진 포장지 새로 갈아입혀가지고 또 쿠팡 창고로 보내는 그 모든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진을 갉아먹는 겁니다. 보관비가 발생하니 시즌 끝나고 쿠팡에서 반품 받아야 하는데 이미 시즌은 지나갔으니까 못 팔고 재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년을 기다려야 다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품 가격에 녹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면 판매 확률도 낮아지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품률이 높은 제품이 시즌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은 그로스가 맞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진짜 정신건강에 좀 해로워요. 또한 반품이 쉽다 보니 뭐 여러가지 색상을 구매해서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반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판매 데이터에 왜곡을 줘가지고 우리가 판매량 체크를 하거나 다음 발주량 예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이 반품 크리와 쌍벽을 이루는 쿠팡의 단점이 바로 정산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초보 셀러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포인트예요. 쿠팡의 정산은 크게 주정산과 월정산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월정산은 2월 20일로,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에 판매된 금액을 3월 20일 날 지급하는 방식이고, 주정산은 좀 더 복잡한데 2월 1주차의 판매 금액 중 이 70%를 판매 마감주로부터 20 영업일 뒤에 지급하는데 20일이 아니고 20 영업일이니 훨씬 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4월 1일에 줍니다. 판매 금액을 다 받는데 약 2달 정도 걸리는 거죠. 좀 어이없을 정도로 길죠. 만약 여러분이 중국 소싱을 한다면 물건을 주문하고 창고에 넣고 정산받기까지 수개월 동안 돈이 묶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제가 먼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가지고 중국에 물건을 시킵니다. 한 3월 15일쯤 물건을 받아서 쿠팡 창고에 입고시키면 뭐 대략 3월 20일 정도고, 바로 판매가 된다고 해도 정산 주기에 따라 다르지만 주정산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빨라야 4월, 늦으면 6월에 정산을 받으니까 거의 4개월이 걸리는 등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출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은 좋죠. 근데 다음 물량을 사올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뭐 올라나 셀러론 같은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판매한 돈을 못 받아가지고 선이자를 떼고 선정산을 받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열받습니다. 이 택배 보낸 다음 주, 늦어도 고객이 구매 확정한 다음 날 100% 정산해주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비교해보면 더더욱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러한 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래픽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가격 비교 베이스인 네이버와는 달리 쿠팡은 직관적인 셀링 플랫폼이라서 구매율이 높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진상도 네이버도 N배송으로 쿠팡의 로켓을 따라잡으려고 무던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쿠팡의 지난 몇 년 동안 이 돈 퍼부으며 만들어 놓고 선점한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어서인지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초보자들에게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약간 고인물들이 잡고 있는 느낌이라 뉴비들이 비비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쿠팡은 이 롤링 시스템이라고 랜덤하게 노출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켓그로스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내 제품이 반품률이 극히 낮고 회전율이 압도적이라서 보관료 걱정이 없다면 최고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내 제품의 데이터도 모르는 초보라면 로켓그로스는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켓그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조금 높은 판매 확률과 배송에서 오는 여러 가지 편의성. 이 1인 셀러가 하루 종일 택배 박스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쿠팡이 배송과 이 배송에 따른 교환, 반품, 환불 이런 CS까지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셀러들이 제품의 소싱과 마케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로켓그로스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 쿠팡 윙으로 먼저 판매 경험을 쌓으신 후에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그로스 하면 돈 번다, 뭐 대박난다 라고 하시길래 오늘은 그 이면을 좀 짚어드려봤습니다. 그로스 절대로 초보자들 누구나 쉽게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괜히 그로스 강의 이런 거에 몇백 쓰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차츰차츰 레벨업 해보세요. 그리고 백날 강의만 봐봤자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해보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려요. 온라인 14년 차인 제가 보는 로켓크로스는 편리한 도구이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나 부업으로 이 소중한 종잣돈을 굴리려는 분들에게 쿠팡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매출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통장에 남는 이 순이익과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누군가에는 찬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시작으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베테랑의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녁에 제가 위스키 한잔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